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27일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둘 다 하락을 했고요. 외인과 기관이 쌍매도로 이어가면서 어제에 이어서 쌍매도로 대응을 좀 하면서 개인만 또 매수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굉장히 재미없었고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좀 증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개인이 이제 이틀 동안 또 5조를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또 받치는 그런 형식이 나는데요. 지금 상당히 저는 좀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선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 이 21선과 이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방향을 잡느냐 밑으로 잡느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수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여기 30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까지 간다면 2800선까지도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대형주 위주로 좀 주식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이 이틀 연속도 매도를 이어갔고, 외국인도 계속 적지 않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이 되면 MSCI 리밸런싱이 좀 있는데요. 그 전부터 해서 이제 외국인이 좀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증시가 계속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12월 이후 1월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딱히 매수 없이 매도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개인만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보이는 금액만 해도 10조 이상 개인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이 60조 정도 이렇게 국내 주식을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요. 코스피만. 근데 지금 또 올해도 계속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이제 100조 정도 채울 것 같은데요. 그 100조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 돈이냐? 아니고요. 은행에서 빌려온 그런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버블들이 하나하나씩 터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중대한 기로에 있고 21선 지지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 포인트를 좀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퐁당퐁당 이어갈지 아니면 한번 또 이렇게 내려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모양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때와 비슷하게 좀 보이고요. 이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이때처럼 크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한 번 더 이렇게 쭉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요새 이렇게 한 번에 쭉쭉 내리는 그런 장이 많았기 때문에 코스닥도 어떤 핑계로 또 이렇게 하락을 크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닥선을 잘 지키는지 확인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기간이 좀 매수로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지금 쉽사리 이 고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포인트까지 떨어져야 이제 살 것 같은데요. 그때쯤이면 이제 2800 정도지 않을까, 코스피가. 일단 위태위태하게 계속 개인의 힘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어제 이제 상한가로 좀 잘 말아 올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이제 증시가 좀 빠지면서 같이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크게 좀 내린 것 같은데요.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좀 손해를 보셨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뭐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아직 정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비해서 거래량은 뭐 거의 반 정도, 절반 수준이고요. 하락폭도 크게 뭐 상한가 이때 비해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절반도 한 4분의 1 정도인가요? 4분의 1 정도 하락을 했고, 투자자를 보시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지만 뭐 크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이대로 쭉 내려오는 그런 모양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하락을 해서 네, 며칠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바닥을 좀 형성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21선 조금 올라왔을 때 다시 반등하는 뭐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워낙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계속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슈퍼 호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가. 그래서 이 SFA 반도체 쪽은 이제 패키징 쪽이 좀 유명한데요.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계속 좀 호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 시스템, 차량 반도체 뭐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그 업체들이 지금 수요 공급을 맞추지 못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공급을 못하게 되어서 반도체 가격만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40조에서 50조였나요? 아무튼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했고요. 그에, 그에 따라 이제 그 밑에 있는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 기업이나 이렇게 다 반사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계속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많은데 아직 출발을 안 했던 기업이 이 비메모리 관련주, 네, 특히 이제 SFA 반도체,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부터 말씀드렸나요? 네, 시그네틱스 이렇게 요런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도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장이 좀 안 좋았던 그런 것도 있고 좀 좋게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있더라도 좀 더 상승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내일인가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어, 10조 단위의 공장을 증설할지 말지 뭐 좀 결정이 나는지 네, 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SFA 반도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이고요. 오늘 이제 얘도 좀 좋게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 아쉽게 장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좀 내려갔습니다. 근데 뭐 크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고요. 장이 좀 내린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래도 잘 지켜줬다. 네, 그래서 좀 이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이 바닥선을 잘 지키면서 네, 옆으로 쭉 빼고 있고요. 21선이 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한번 위로 좀 올려주는 그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안주들이 아직 힘을 많이 못 주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일어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안주가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바닥선 잘 다지면서 다시 한번 위로 좀 올라주는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한국 정보 인증이 올라가던 그 패턴대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때 음봉이 뜨면서 좀 패턴이 깨지긴 했지만 다시 아직도 그 공인인증서 폐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를 했고 뭐 크게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이고요. 두산도 그냥 뭐 장이 좀 내려서 크게 움직임 없었던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패턴 이어가면서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여기서는 조금 아래로 향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21선이나 네, 61선까지 살짝 내려갔다가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양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 좋게 가다가 두산중공업이나 뭐 두산 뭐 퓨얼셀이나 지금 다 계속 부합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도 그냥 증시 따라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 소식이 원래는 1월 달에 이제 결정이 좀 난다고 했는데 본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 소식이 좀 좋게 나온다면 두산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에 뭐 급하게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든 저는 6만원 이상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481선까지 좀 주가가 닿아서 다시 한번 슈팅을 주고 반등하는 7만원까지 가능한 그런 자리를 만들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참
위태위태하게 계속해서 주가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61선 근처에서 또 이제 음봉을 때리면서 아직 61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바닥권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반등을 아직 못하고 계속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로 좀 돌아서면서 수급이 좀 쏠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안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선박주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에서 네, 그냥 횡보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이고요. 좀 481선 잘 다지면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는 조금 아쉽게 120주선을 또 하락 네, 밑으로 내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서 다음 주나 해서 네, 이번 주에 올려도 되고요. 좀 자리 다시 잡으면 네, 이렇게 240주선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네, 8,000원 선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선 수주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매출 개선, 네, 수익 개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가 네, 얘도 그냥 쌍바닥 비슷하게 네, 241선까지 또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수렴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241선 지키는 선에서 21선과 241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렇게 그냥 횡보만 하고 있네요. 투자자는 또 이제 기간이 조금 매수했고요. SCI 평가 정보가 이전에 토스 매각 인수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한번 그런 소식과 함께 반등을 해볼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확실히 241선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선을 잡는 느낌이 나고요. 네, 제가 이제 설정했던 요 4,100원 선, 4,075원 선, 네,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뭐 서서히 뭐 천천히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21선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조금 조정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점은 기관과 외국인이 또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3일 연속 쌍매도가 나오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 지금 워낙 이제 우주 산업이 이제 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상승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월봉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좀 긴 횡보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두 달 정도.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계속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처럼 그냥 60에서 맞추면서 또 횡보를 이어갔고요. 이렇게 몇 주 동안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좀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기간의 매도량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매도가 줄어들 때까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반등 지점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4일 연속 거의 비슷한 지점을 터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받치고 있는데요. 한번 60일선을 좀 깬다면 계속해서 그냥 관망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가 이제 기간이 매수로 돌아설 때까지는 주가 매수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세 개편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진행을 좀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사리 지금 반등을 좀 못하고 있긴 한데요. 한국전력 네,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번에 그냥 끝내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시그네틱스고요. 시그네틱스가 어제 이제 상한가 말아 올렸다가 또 10% 이렇게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상한가 말아 올리기 전에 좀 높은 가격에서 좀 적은 양을 들어가긴 했습니다. 적은 양을 들어서 상한가 말아 올렸을 때 매도를 좀 할까 다음날 아침에 매도를 할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요. 조금 욕심을 냈더니 동시호가에 많이 빼더라고요 어제. 그러고 오늘 이제 시작부터 크게 내려서 이렇게 음봉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또 여유 자금 조금 끌어와가지고 추가 매입을 좀 했고요. 시그네틱스. 그래서 평단은 15,000원, 1,500원 정도, 1,550원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메모리 관련,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초호황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그네틱스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1,300억, 1,4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은 2,2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조금 마이너스긴 합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조금은 작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영풍 그룹 계열사고요. 네, 대주주 지분이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제가 주요하게 본 시점은 네,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 2억 1천만 주가 터진 양봉이었는데 어제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갭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락 이렇게 거의 어, 시초가부터죠. 네, 거의 부합 수준에서부터 끝까지 장 끝까지 계속 거래량을 쏟아부으면서 위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좀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시켜놓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3천만 주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어제 터진 거에 비해서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주가를 이렇게 어제 시초가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이 없어요. 어제 갭을 더 하락을 해서 추가로 내리지도 않았고요. 잘 받치면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좀 보시면 개인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93,000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좀 이어가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시그네틱스를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 시그네틱스 지금 보시면 임원 주요 주주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라고 해서 임원 4명 정도가 이 주식을 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스팸 뭐 과다 종목이네,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시그네틱스를 제가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파운더리 기업보다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단기간에 이대로 끝났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며칠 더 횡보를 하다가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금은 네,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무튼 지금 1300억 시총이 1300억 1400억인데 얼마나 올리기 쉽겠습니까? 이 가벼운 주식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빈메모리 초호황기에 밑에 업체들이 지금 다 수혜를 입어서 주가가 아주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시그네틱스는 이제 이때부터 출발을 좀 했다고 했을 때 네, 900원 정도에서 지금 그래도 1800원 이상, 네, 2000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낮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의문구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길게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와 같이 좀 움직이니까 같이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 조금 투자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뭐 바이오 기업 이런 거는 막 한 번에 상한가도 막 6번씩 연속으로 가고 그다음에 박셀 바이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요즘 주식을 네, 단기간에 막 6배, 10배 이렇게 올리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그네틱스가 딱 거기에 약간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낮고 지금 테마가 제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2배 이상 노려보고 들어와 봤고요. 2,000원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내일도 조금 조정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시그네틱스는 사실 위험한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비추하는 종목이고요. 저처럼 뭐 좀 심심해서 좀 단기로 네, 뭐 크게 굴리지 않고 단기로 좀 들어가실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좀 들어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뭐 이대로 싹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도 될 것 같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